주영규 위원님, 네. 손 의원은 처음부터 사실 이런 의혹들 다 부인하고 있었어요. 네, 이번 사건이 상당한 쟁점이 예상이 되는 게 손 의원의 이 강성 발언입니다. 사실 아주 강하게 부인했었죠. 올해 초에 1월경에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네. 그달 15일에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쏟아낸 손혜원 전 의원의 무소속 의원의 발언은 투기가 확인되면 목숨을 걸겠다. 차명이면 전 재산 내놓겠다. 그리고 투기 사실이 또한 확인이면 의원직을 반드시 내려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은 전혀 이 사실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요번에 이제 검찰 발표에 대해서도 아까 노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놀랍다.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손 의원은 오늘도 이 검찰의 수사 결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손 의원 발언 듣고 오시죠. 우선 이 보완 문서라는 거를 보시고 부동산을 구매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시청을 가서 받은 게 아니고 만난 게 아니고 제가 목포를 간다니까 시장께서 담당자들하고 함께 저를 만나러 부도심으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카페에서 잠깐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평소에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오면서 A4 용지 2장을 반을 접은 그런 것들을 해온 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설명만 듣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 목포시에서는 이것이 보안 문서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쟁점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보안 문서,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고 국회의원이라 볼 수 있었던 이 보안 문서를 손 의원 측은 이건 사실상 보안 문서라고 보기도 힘들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입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가서 훔쳐본 것도 아니고 시장이 직접 그 5월 달에 그 만들어가지고 본인에게 자료라고 가지고 온 건데 그게 어떻게 보안 문서냐. 특히 본인이 이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게 3월하고 4월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보안 문서라고 하는 건 5월 달에 만들어진 그 문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9월 달에 만들어진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문서라고 한다면은 손혜원 의원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손혜원 의원이 직접 가서 뭐 나에게 달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가지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보안 문서인지 아닌지 본인이 확인할 길도 없고 또 하나는 시장이 이렇게 보여줬다면 시장을 기소해야지 왜 나를 기소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검찰 측의 좀 논리가 좀 빈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서의 내용을 좀 보고 보안 문서인지 또 기밀인지 비밀인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문서 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와 관련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3기 신도시나 예를 들어 3기 신도시를 어디에 짓겠다라고 하면서 확정된 그런 안이 아니라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디 사업지를 제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목포시가 또 이것을 어떻게 작성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주민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하고 또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여러 절차를 거쳤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미 공개가 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 자체를 기밀로 보기도 어렵고 보안 문서로 보기가 어려운데 왜 검찰에서 이것을 공무상 비밀로 평가를 했는지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겠죠. 목포시장이 왜 그런 문서를 손혜원 의원에게 보여주었느냐.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혹은 목포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이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뭐 이런 그 문화재 거리나 역사 뭐 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싶다. 얼마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하필이면 그거를 왜 손혜원 의원에게 가서 보여줬냐는 거죠. 그거는 손혜원 의원이 이제 당시에 소속해 있던 그 분과위원회에 활동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친다면은 손혜원 의원이 이제 문화재 뭐 거리라던가 혹은 그동안에 원래 박물관도 좀 남편과 관련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목포시의 그런 곳에 대해서 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어떤 힘을 써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보여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도시에 있는 이걸 샀다라고 한다면 조금 사람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주원규 의원님, 그리고 이게 보안 문서인지 아닌지는 사실 뭐 재판 과정에서 다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차치하고 그렇다면 보안 문서가 아니더라도 그럼 이거 보안 문서가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느냐라는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노 의원님 의견을 좀 받아서 사실 저는 좀 부적절한 처신이 개입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검찰이 기소하고 있는 인과관계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지금 대법원 판례 예를 들면서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비밀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한 이 손 의원과 지인 재단 회사가 2017년 3월에서 2018년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이제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 아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부패 방지법 위반이 아니겠냐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안 문서다 아니다라는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보안문서는 아닌 것 같아요. 보안문서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비밀로 할 만한 가치와 비밀로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비밀로 할 만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여기 목포시에서 만들어진 이 문서 자체는 그렇게 비밀로 할 만한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문서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야지. 조성하게 되면 돈이 많이 올라가겠지. 그럼 내가 그걸 사야지. 이런 식의 그 생각의 인과관계가 과연 존재했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건데 말한 대로 보안문서는 아니지만 처신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아마 좀 얘기가 되는 것 예, 같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투기냐 아니냐라는 그 논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의 판단도 이 비밀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뭔가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제 샀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정말 투기를 목적으로 샀다라고 한다면 사놓고 가만히 놔두는 게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투기와는 좀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창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9천만 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데 3억 원의 자신의 어떤 비용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라는 개발 정보만을 얻고 투기를 했다라고 뭐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2017년도에 손혜원 의원님과 이 유튜브 검찰 알아야 바꾼다라는 그 개인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친분이 있어서 저도 창성장의 초대를 받고 실제 이제 이 목포 구도심 거리를 함께 걸었는데요. 아, 직접 가셨어요? 네, 같이? 직접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가면서 그때 손혜원 의원도 저한테도 역시 이쪽의 건물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투자 권유를 언제요? 직접 받으셨다고요? 네, 투자 권유를 직접 받았는데 언제예요, 언제? 지난해 초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게 오를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오를 거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20명, 30명이 목포 구도심을 살리겠다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샤로수길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카페 거리가 완전히 죽어 있는데 카페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 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변호사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라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다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저는 거절을 했는데 만약 그때 뭔가 이런 정보를 이야기했다 아니면은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서 그 목적성에 있어서 투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김남국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신 거긴 한데 뭐 사실 그때 투자 의사를 받아들이셨으면 이 자리에서 저희 함께 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뭐 개인적인 주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